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배포해드린 프로그램의 R집을 우선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리스트업이라는 파일이 있을 텐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R집으로 압축 풀기를 눌러주세요. 대표님들이 계속 보실 파일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R집이 풀린 프로그램 파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실행 파일이고 R집 그 자체에서 실행을 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2번 합니다. 열어주시는 건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환경 설정 란이 뜰 겁니다. 그러면 원래 세팅되어 있는 키워드별 상품수 10개 그대로 두시고 밑에 상점명 필수라고 되어 있는 칸에 여러분의 이제 업로드될 상품에 상품명이 있겠죠. 그 상품명 맨 앞에 여러분의 상점명을 매번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좀 편하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자명이랑 같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상점명이랑 같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정하는 내가 나중에 쓴다면 하고 싶은 브랜드명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영어로 디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도움말 표시는 여러분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단축키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것은 여기 오른쪽에 나오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셀러 라이프에서 다운로드를 한 키워드 엑셀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은 셀러콤즈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셀러콤즈 안에 셀러 라이프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합니다. 가입해 주셨던 그 정보로 로그인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멤버십 구독을 안 하셨다면 그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멤버십 결제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멤버십 여기 이렇게 돈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제휴같이 맺어가지고 첫 달은 100원만 내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밑에 여기 시작하기라고 뜨실 겁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신 다음에 저는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뜰 거예요. 결제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적겠죠? 그러면 여기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해 주시고 이제 여기 코드를 넣는 란이 뜰 거예요. 코드를 넣는 란에 디노 9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인 코드인 건데 이렇게 디노 9대 이렇게 적어주시면 한 달 100원 결제 칸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디노 9대 넣으시고 100원 결제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서비스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멤버십 결제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키워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셀러 소싱에 들어가서 카테고리 소싱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카테고리 소싱 칸에 1차 분류, 2차 분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제 2차 분류 정도까지 이제 선택을 하시고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가전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주변 기기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 되면 이제 500개의 키워드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이제 데이터가 쭉 뜰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엑셀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을 거고 이 파일을 열 필요 아직 없이 이 폴더를 열기를 해주세요. 여기 폴더 열기가 요겁니다. 키워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파일을 아까 저희가 띄워놨던 이 프로그램 있죠.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떨궈 주시면 돼요. 드래그는 이렇게 끄는 거. 끌어가지고 여기 옆에다 딱 놓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할 사항은 요 맨 위에 닭등이라는 글자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닭등을 눌러주시면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그
필터의 기준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2주차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지금 우선은 프로그램에 조금 익숙해지는 그 단계라고만 우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은 닭등 한번 딱 클릭만 하시면 이제 제가 설정을 해놓은 기준에 맞는 그런 키워드들만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되면 이제 제가 라이브 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맨 위에 그 월별로 나오게 됩니다. 없음부터 1월,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요. 없음은 뭐냐면 시즌성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절성이 별로 없는 4계절템을 볼 때는 이 없음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3월, 4월, 뭐 11월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쯤에 가장 많이 팔렸던 그런 데이터가 있는 키워드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2월이라고 친다면 이제 2개월 후 거를 올리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지금 2월이니까 4월 거를 미리 보고 이 데이터를 내가 만약에 소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선택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4월에서 2개를 선택을 했다 하면 키워드 선택을 한번 눌러주시면 2건의 키워드가 추가됐다라고 뜰 거고요. 우리가 하루에 한 50개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는 5개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맨 처음에 환경 설정에 나왔지만 키워드별로 상품은 10개를 고를 겁니다. 그래서 한 키워드당 10개씩 하면은 5 곱하기 10 하면 5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5개만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까 2개 이제 제가 설정을 했으니까 2개를 설정했으니까 3개를 더 눌러 볼게요. 뭐 한손 키보드, 숫자 키패드, 숫자 키보드 등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뭐 로프리 키보드라든지 헌츠맨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은 뭔가 우리가 원래 알던 그런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브랜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데 검색을 해보는 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누르시면 네이버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길 보면은 이게 브랜드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로프리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상품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키워드에 넣어주게 되면은 지재권으로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상표권으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걸러주셔야 한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선택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3건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그 되면 저희가 5개 선택한 이 키워드들이 있죠. 맨 위에 여기 바뀌시는 게 보이실 텐데 예를 들어 문서 스캐너라는 저희가 메인 키워드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서 키워드에 맞는 내가 중국 상품을 찾아주고 그 다음 단계로는 상품명을 지어주고 이렇게 되면 끝이 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5 키워드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메인 키워드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인 메인 키워드 잡기가 이렇게 방금 간단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메인 키워드 잡기를 완료를 했으면 2번째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여러분이 다시 PDF 보시면은 2번째 단계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중국 상품 찾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국 상품 찾기를 통해서 타오바오 링크를 여기다가 10개씩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손 키보드에 맞는 중국 상품의 링크를 찾아서 10개를 넣는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상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우선 여러분한테 2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문서 스캐너를 우리가 타오바오 링크를 찾아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그냥 정말 쉽게 문서 스캐너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타오바오에 검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신 번역 프로그램을 켜시면 되거든요. 근데 파파고가 가장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저는 파파고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한국어에서 중국어 간체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문서 스캐너라고 이제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어 번역된 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타오바오에 들어갑니다.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여기 검색하시는 란에 검색만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창이 뜨면 여러분이 가입하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번역이 잘 됐다면 문서 스캐너에 맞는 상품들이 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중국에서 문서 스캐너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네이버에 여러분이 네이버 메인에 치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서 치셔도 되는데 네이버 스토어에서 문서 스캐너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전체 가격 비교 등등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맨 끝에 보면 이제 해외 직구라고 나오는 탭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희 말고 다른 해외 직구 셀러들이 문서 스캐너라는 키워드를 잡고 어떤 상품을 올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해외 직구로 이 문서 스캐너를 사려고 할 때 인기가 많은 상품이 아마 위에 뜨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참고를 해서 이런 거와 비슷한 문서 스캐너를 찾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두셨다면 어떤 그림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뜰 거예요. 그럼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전 공지사항, 카카오톡 공지사항 그 안에 사전 준비사항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체크리스트라고 올려둔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에 여기 개강 전에 준비해야 될 것, 여기에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칸으로 뜨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안 깔려 있다라고 하면 여기 크롬에 추가라고 뜰 텐데 그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한번 깔면 이 크롬을 다 끄고 다시 켜야 돼요. 이게 만약에 돋보기가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 X 눌러서 끄고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문서 스캐너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서 문서 스캐너 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타오바오에서 찾아두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하는 목적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그림과 비슷한 걸 찾아서 여기서 바로바로 소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이 상품들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게 진짜 문서 스캐너라면 중국에서 이 문서 스캐너를 중국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그것들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거 비슷하게 생겨서 눌러봤더니 이건 그냥 노트북 배터리였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꺼주셔야 돼요. 이게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끄고 다른 것들을 다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고 그럼 이제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문서 스캐너가 비슷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뭔가 이 타오바오로 들어가면 오류가 나서 안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타오바오 간이판으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사실 여기서 1688이라든지 다른 중국 사이트들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1688에서 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문서 스캐너라는 그 단어의 중국어만 알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타오바오 간이판이 제일 잘 나오니까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상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이 이제 문서 스캐너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어로 봤을 때 스캐너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메인 키워드를 잘 설명해주는 그 위치가 어딘지 그거를 한번 봐줍니다. 봐주고 이거를 한국어로 했다가 다시 중국어로 바꿔요. 중국어로 바꾸게 되면 한 요쯤이었어요. 그죠? 영어 앞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복사를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만큼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파파고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캐너라는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떤 걸 표현하는지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저희가 아까처럼 타오바오에 다시 들어옵니다. 타오바오에 들어와서 다시 검색칸에 그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찾다를 누른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약간 애매하네요. 아까랑 비슷한 이런 상품들이 나와가지고 좀 내가 애매한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한국어로 봐요. 그러면 프로페셔널 스캐닝?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중국어로 이제 바꿔줘요. 바꿔주고 위치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 한 요 정도 아닐까? 하면서 복사를 해봐요.
계속 바꿔가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이거를 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은 잘 나오는데 이게 뭔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인 것 같은데 저라면 이걸 다 끄고 아예 다른 사진을 클릭을 해볼 것 같아요. 문서 스캐너. 이 상품명이 잘 나오는 상품이 있고 좀 애매하게 나오는 상품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이런 거 이제 뭐라고 나오는지 봅니다. 여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고화질 프로젝션 스캐너. 이게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 위치를 잘 보시고 다시 중국어로 바꿉니다.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해서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랑 좀 비슷한 문서 스캐너 같은 게 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상품들을 올리겠다 하면은 여기서 상품을 10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서 스캐너가 되게 다양하게 생겼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의 문서 스캐너를 나는 3개 아니면 5개 정도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5개만 이제 복사를 하시면 돼요. 우선은 5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맞는 거 같은 거, 문서 스캐너가 맞는 거 같은 거를 이렇게 띄웁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옆에 이렇게 붙게 되죠. 5개를 띄운다. 5개를 띄우고 나서 이거를 띄운 이 URL 있죠. 이 URL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개의 중국 상품 찾기가 끝난 거예요. 그럼 5개를 차근차근 해볼게요. 두 번째 거 들어가서 또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고 또 들어가서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고 여기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다른 문서 스캐너를 찾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서 몇 글자를 이제 빼보거나 추가해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앞뒤에 좀 몇 개를 빼볼게요. 빼보면은 이제 운이 좋으면 비슷한 게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내가 뭔가 이게 키워드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그 행위를 좀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맨 처음에 들어왔던 상품으로 다시 와가지고 뭐 스캐닝, 책 스캐닝, 연속 스캐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 A4 뒤에 이 위치 확인하고 다시 중국어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였겠지 하면서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살짝 다른 안 나오네. 그럼 또 지워요. 몇 개를 지우고 다시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좀 더 다양한 상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맨 처음에 찾았던 이것들로 10개를 채우셔도 무방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10개를 채웠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10개 상품을 찾아서 넣었다. 10개가 다 달라야지 좋겠죠? 같은 상품인 것보다는. 10개를 했으면 이제 우리는 중국 상품 찾기라는 그 단계가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3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3단계는 뭐였냐라고 하면은 상품명 짓기였어요. 그쵸? 상품명 짓기. 상품명을 문서 스캐너라는 메인 키워드를 넣어서 지어서 여기 10개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만약에 문서 스캐너, 책, 스캐닝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긴 해요.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좀 훨씬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은 셀러 라이프로 들어와 주세요. 이 셀러 라이프, 아까 요거 카테고리 다운로드를 했던 여기에서 이제는 키워드 분석에 들어갑니다. 키워드 분석에 들어가서 아까 저희 메인 키워드가 뭐였죠? 문서 스캐너였습니다. 그 문서 스캐너를 여기에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면 이 셀러 라이프에서 이 키워드에 맞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이 키워드 데이터는 어떻게 보는지는 다음 주차에 자세하게 배울 거고 우리는 우선은 여기 밑에 내려가서 키워드 조합기를 우선은 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 안에 여기 칸을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이게 키워드를 내가 막 한 상품마다 하나하나 이제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품에 맞는 이 서브 키워드들을 같이 넣어준 다음에 너가 알아서 섞어줘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메인 키워드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문서 스캐너였죠. 이거는 꼭 빼먹지 않고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점 우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 문서 키워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서브로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다 보실 필요 없이 이 네이버랑 쿠팡 상품명 분석 여기 탭 있죠. 요거랑 요거 이거 2개에서만 좀 골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냐면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이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상품들이 갖고 있는 상품명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빈도수가 나오죠. 빈도수가 가장 많은 키워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브 키워드로 이런 것들을 넣으면 최소한 손해볼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개 키워드를 골랐던 그 상품들을 좀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 위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실 건 사실은 없고 이 정도로 넣어주시고 책, 북스캐너, 영수증, 북스캔 뭐 이런 정도 넣어주시고 무선이면 무선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쿠팡에서도 비슷한 키워드들이 나올 텐데 그거 말고도 뭐가 또 있는지 더 이렇게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10개만 넘으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키워드가 10개만 넘으면 잘 섞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충분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조합을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이제 이 키워드 우리가 넣은 거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막 섞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넣었던 이 키워드들 중에서 고정 키워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거를 우리가 각자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그냥 똑같이 따라하세요. 맨 위에가 여기 메인 키워드였죠. 문서 스캐너가. 그럼 이거를 여기로 보내줍니다. 문서 스캐너 메인 키워드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 서브 키워드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여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메인 키워드 하나, 서브 키워드 5개나 6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조합 결과물 개수는 10개 이렇게 해주시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는 수기로 다 써야 했던 그 상품명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부분이 아니에요. 오른쪽이 아니고 이 왼쪽 부분입니다. 이 왼쪽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다가 여기 상품명 부분에 여기서 컨트롤 A 하셔가지고 컨트롤 C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 그리고 여기 다시 프로그램에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음 키워드들도 여기서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저장된 거는 이제 다음 단계에 들어가시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똑같이 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만약에 이게 똑같이 했고 그럼 저장을 하고 그 다음 키워드가 또 나오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아까 그 작업들을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저는 그냥 지금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건 다 다른 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손에 익으면 정말 빨라질 겁니다. 하루에 상품을 50개 올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짧게 걸릴 수 있나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이렇게 다 했죠. 5개의 키워드를 우리가 만약에 다 소싱을 완료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음 단계. 이제 그럼 이렇게 이 상태가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엑셀을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등록일 기준으로 내가 2월 16일 날 했죠. 지금 만약에 그러면 2월 16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리스트업 파일 안에 이 엑셀 파일이 뜨게 될 겁니다. 자동으로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지정된 폴더에서만 지금 리스트업 출력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C 드라이브로 들어가시고 맨 밑에 사용자라고 나와 있거나 유저라고 나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용자명, 전 지용크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큐먼트라는 폴더가 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리스트업 출력이라는 폴더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리스트업을 했던 모든 파일들이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겁니다. 이제 날짜별로 차곡차곡 쌓이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그대로 리스트업을 해주시고 엑셀 파일까지 다운로드 해주시고 1주차에는 이 엑셀을 그냥 모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2주차에 이 파일들을 어떻게 해서 업로드를 하는지 그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2주차에 여러분이 헤이셀러라는 업로드 프로그램에
엑셀만 첨부를 하면은 그 상품이 자동으로 수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단축키를 이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URL을 복사하는 더 쉬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좀 익숙해지고 나서 2주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조금 더 자세한 사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PDF 나눠드렸어요. 2강 맨 마지막 부분 PDF를 좀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미리만 이제 예습하시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수업 시간 때 2주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